네, 오늘은 경제사모님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문항은 요 문항, 저도 이 문항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문항은 이 문항, 요 두 가지 문항입니다. 요 두 개의 문항의 공통점은요,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바로 양적 연구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집중했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요것을 다룬 문제예요. 보통은 양적 연구 절차 문제 나올 때 보통은 다 어떻다라고 보죠? 그렇죠. 보통은 다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혹은 무의미한지까지도 뭐하라 구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고 연구 절차는 읽기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설 첫 번째는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이 A 성취도도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설 2는요.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이 B 과목 성취도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는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그럼 잠깐 보자. 지금 모집단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본 집단이 어디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남학생 500명, 여학생 500명이에요. 그럼 요거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본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면 그래서 기억은 모집단이고 니은은 표본이다. 틀렸어요. 니은은 표본이지만 기억은 모집단이 아니에요. 독서 능력과 독서 태도를 측정하는 NRI 독서 종합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중 독서 능력 검사 점수만을 사용한대요. 그럼 요거는 뭐에 대한 조작적 정의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독립 변수인 이 읽기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그리고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선지 한번 가볼게요. 리을은 미음과 달리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미음은 사용하지 않는 자료였고요. 리을은 사용하는 자료였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고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일반화 할 수 없고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더 보면은 바보. 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가 공부하는데 유의미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1학기 기말고사 A 과목, B 과목의 지필평가 점수는 바로 종속 변수인 요 아이, A 과목의 학업 성취도, B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비읍은 바로 조작적 정의인데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1차 자료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당연히 2차 자료죠.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쵸? 연구자가 학교 선생님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연구자가 교사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아무튼 간에 분석 결과를 함께 보시면 읽기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한 후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읽기 능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는 A 과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B 과목은 유의미하지 않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 거의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과목 성취도가 현저하게 높죠. 낮은 애들은 현저하게 어때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많고 여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몇 차이밖에 안 나요. 여기 4 차이밖에 안 나고 여기도 몇 차이밖에 안 나요. 4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성취도 지수가 4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석한 거야? 요거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 그러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 가설을 검증하거나 혹은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수용된다라고 한 말이 틀린 겁니다. 가설 1은 수용될 수 있어도요. 가설 2는요. 수용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가설이 어떻든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게 수용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자료, 요 선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옆에 나오는 문제는 역시나 올해 출제된 문항이고요. 어디서 나왔냐 출처를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1 수능 대비 EBS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문항이고요. 1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함께 보시면 갑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대학생의 윤리 딜레마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뭔가 달라지나 봐. 그랬더니 종속 변수는 인권 감수성이고요. 두 번째 종속 변수는 윤리적 가치관입니다. 15개 문항, 20개 문항. 즉 뭐냐면 여기는 조작적 정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관이나 인식도가 높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료 수집은요 대학생 중에서 남학생 50명과 여학생 50명이니까 요렇게 봤을 때 일반화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화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선지는 틀린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무작위 선정했으니까 잘했고요. 충분히 됐죠. 분석 결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인권 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표와 같고 사전 검사 결과에 인권 감수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윤리적 가치 그쵸?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의 성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0.02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0.02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구나.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학생의 경우에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점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변한 거고 여학생 같은 경우 또 요렇게 변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는 작은 차이밖에 안 나서 무의미하다는 거고 얘는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의미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자, 2개의 독립변인이 아니라 1개의 독립변인이 2개 이상 즉 2개의 종속변인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나타난 변화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그런 거 없었어요. 인권 감수성과 윤리적 가치의 평균 점수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아닙니다. 자, 볼게요. 지금 남학생의 경우에는 바뀐 거 포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죠. 이해돼? 근데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얘도 0.02 차이 나는데 0.02 차이 나는 사전검사 결과에 요 0.02 차이 나는 걸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며. 그럼 얘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틀렸죠. 틀렸어. 자,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전체의 평균 점수는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 윤리적 가치관이 인권 감수성보다 높다 라고 한 거거든요. 조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율이 지금 1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반만 해주면 돼.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전검사, 사후검사 모두 즉 윤리적 가치관이 인권 감수성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뭐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3.51이 될 거고요. 얘는 3.5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저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슬프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9에다가 6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점 올라가니까 그쵸? 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7.6이죠. 그럼 요거를 반토막 내주면 한 3.8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금 4에다가 요거 당연히 3.8이네. 죄송해요. 왜 계산을 한 거죠? 8에다가 3에다가 여기 1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7.3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2에다가 6에다가
3.6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3.67 정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계산이 느려서. 이거 근데 사실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더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높거든요. 윤리적 가치관이 항상 더 높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계산만 좀 잘해주시면 되겠고, 저보단 더 빨리 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설일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채택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설일 같은 경우에는 네, 모두 채택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한번 쭈루루룩 올라가 봅시다. 가설일이 뭐였는지. 이제 인권 감수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인권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에도 올라간 게 보이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도 올라간 게 보여요. 그래서 채택되는 게 맞고요. 이제 가설 2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게 맞고 여학생은 채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양적 연구에서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혹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의 구분은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때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해당 자료로는 검증할 수 없다. 즉 뭐냐면은 기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네, 충분히 좋은 문제들도 꽤 풀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